아유, 하하하하하하. 자, 절대값 부분 다시 한번 할게. 자, 절대값 x가 만약에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되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들은 뭐부터 뭐까지 들어갈 수 있니? 마이너스 3. 아니, 1, 2, 3. 아니 1. 점수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고함을 하여. 아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3 초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들어갈 수 있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은 이렇게 포함하면 돼. 자, 이렇게 된 것을 무슨 부등호라고 얘기했니? 사이값 부등호로 했지, 사이. 그래서 얘 풀 때는 x값이 마이너스 3, 얘 부호 반대한 것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부호 그대로 한 것보다는 작다.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절대값 씌우면 다 3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괜찮죠? 네. 그래서 사이값, 그래서 뭐 하고 뭐 사이다 라고 해서 사이값 부등호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절대값 x가 만약에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3, 4, 5 집어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그래도 식이 성립하지. 그러면 얘는 무슨 부등호다? 가장자리 부등호다. 그래서 x값이 부호 반대한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고, 또는 x값이 부호 그대로 한 2보다 크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나타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2, 2가 있을 때 이렇게 되고 사이가 아니라 작은 값보다 더 작고 큰 값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있는 거를 절대값 씌우면 2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도 사이값 부등호, 가장자리 부등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을 적을게. 3번 3번에서 ax 플러스 b라고 하지 말고 나는 절대값 a라고 해서 얘가 뭐 b보다 크고 c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올 때도 있어. 자, 그럼 같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a가 당연히 b보다 크고 c보다 작아도 상관없거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부호 반대로 풀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은 반대로 마이너스 c보다 크고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좀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다 저런 걸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적응하는데 익숙해져야 돼. 사이값 부등호랑 가장자리 부등호를 알아야지 2차 부등식 가서도 조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야. 필기 잘 해놓고 밖에. 너희가 2차 부등식까지 했었나? 가장자리 했던 이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가장자리 사이값 했었지? 예. 사이값 부등호는 부호 반대한 거랑 부호 그대로 한 거 사이. 가장자리 부등호 방향이 나오면은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것들 연습을 한번 가볼게. 2차 부등식하고 크게 관련이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이값 부등호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가운데 있는 거를 그대로 일단 적고 사이에 있겠다. 뭐 사이에 있냐면 그 14를 그대로 적은 것과 얘 부호 반대한 마이너스 14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일단 첫 번째 줄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야지만 절대값이 올 때 14보다 다 작은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가운데를 x만 남겨야 돼. x만 남기기 위해서 모든 항에다가 플러스 a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a-14가 되고 여기는 2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14가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은 똑같이 얘는 2분의 a-14 그리고 여기는 x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a 플러스 14라는 요런 범위가 최종적인 범위로 나올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금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 값이 B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네, 그치? 자, 마이너스 3 되려면은 A에 뭐 들어가야 되니? 그렇지, A 값은 8이야. 그럼 8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B 값은 뭐가 되는 거니? 11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B-A는 얼마? 3.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겠다는 뜻. 됐죠? 그래서 사이값 부등호 일단 하나 했다. 종류별로 하나씩 다 갈 테니까 천천히 일단 출발을 해보지 뭐. 여기도 좀 어려운 게 많다. 너희는 월요일날 쉬는 거 알지? 오, 네. 빨간 날이잖아. 오, 빨간 날. 학원 오기만 와봐라. 어린이날이죠? 아, 너희는 어린이가 아니니까 안 쉬어도 되겠네? 예? 중학생까지만 어린이 아니야? 왜 날 안 쳐다봐, 이씨. 네가 어린이야? 적절한 비유가 뭐였지? 뭐? 마음마 어디니?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자리 부등호를 갈게. 자, 가장자리 부등호는 연속해서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이라는 표현을 꼭 붙여야 돼. 자, 얘가 가장자리 부등호네. 그러면 절대값 풀었을 때 x-5. 자, x-5라는 것은 부호 반대로 한 작은 값보다 더 작고, 또는 x-5라는 것은 부호 그대로 한 9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을 적어 주시고, 그러면 일단 얘는 양변에 5를 더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또는 얘는 뭐가 될 것이다? 1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럼 결국 얘가 우리가 원하는 A값,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원하는 B값. 그래서 결국 A 플러스 B는 13번 이렇게 튀어나오겠다. 쉬운 문제. 괜찮니? 예. 가장자리 적응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볼게. 내가 설명했던 게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네, 그지? 물론 쟤도 연립부등식이니까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양쪽에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얘도 또는으로 해야 되겠죠?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일단 절대값을 그냥 푼 거, 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똑같이 둘 다 는이 붙어 있는데, 얘가 부호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 4, 얘가 부호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가 더 작으니까 왼쪽에,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해주면은 범위가 그냥 튀어나오겠다. 됐죠? 자, 그러면 모든 항에 1을 빼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 여기도 모든 항에 1을 빼주면 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범위가 얘도 되고 얘여도 상관이 없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정수 x의 최대값, 여기 있는 정수 중에서 x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니? 5가 당연히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거는? 쌤 최대값 3이에요. 1을 빼줬어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3. 그럼 최소값은 얘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면 얼마가 되는 거니? 8이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 어렵습니까? 아니요. 할만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레벨 3 둘 다 조심하라는 것은 아니고, 얘는 좀 신경 써줄 만하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별표를 좀 치시고, 자, 여기서 표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말이 나왔네, 그지? 아, 그러면 이 범위가 요 범위에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2부터 a라는 것이 저거의 해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래야지만 만족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야. 자, 얘는 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풀면 되겠지. 자, 얘는 가장자리 부등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x-3은 뭐 이하가 되겠니?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3은 1 이상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범위가 나올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x값의 범위는 뭐가 되니? 2 이하 또는 x값은 4 이상 이렇게 나왔네, 그지? 자, 그러면 수직선을 하나 그리면 여기가 2가 있고 색칠되고 2야. 그 다음 여기가 4가 있고 색칠되고 2상 요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쟤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지 그래서 1번이 되던지 2번이 되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노란색 부분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숫자 때문에 몇 번만 되는 거니? 그치, 마이너스 2 때문에 얘는 불가능한 거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하고 여기가 A 이렇게 되겠네, 그지? 완전히 들어갔네? 자, 그러면 A는 어디까지 올 수 있니? 2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면 A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최대값은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완전히 포함되는 건 맞잖아, 그치? 그런데 는이 붙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없죠. 그래서 얘는 얘 큰 게 색칠돼 있으면 는이 붙고 큰 게 색칠 안 돼 있으면은 작은 게 색칠됐을 때 는이 붙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요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유형 8까지도 얼추 해결이 가능한 거네. 아, 그다음부터가 난리인데. 이거도 그냥 식으로 해도 되고. 아, 근데 서술형 때문에 기본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서술형. 아, 이 부등식에서 특히 1차 부등식에서 서술형이 너무 많이 나와. 안 나오길 바라야 되는데. 자, 다음 유형 가볼게. 아, 좀 지우개 좀 갈고 하자. 지저분해. 왜냐면 내가 아까 전에 진도 끝낼라 했는데 이 절대값이 다음 테스트에 나오던데? 우리 1차 부등식을 다음 주 수요일 날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얘까지 절대값도 얼추는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 네. 조금만 참자. 자, 지금부터 하는 유형 9와 유형 10은 그리고 유형 11 딱 세 가지 유형만 남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절대값을 어떻게 풀지를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누누이 해왔던 거는 뭐냐면 절대값 A가 있을 때 얘는 또 뭐하고 똑같다라고 했니? 루트 A 제곱하고 얘가 있으면 이렇게 바꾸는 걸 많이 할 거다 생각해 두시고 이렇게 했을 때 얘든 우리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A가 0 이상이면 어떻게 되니? A 그대로 A 값이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부호 반대로. 이건 뭐 중3 제곱근에서 많이 했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방법대로 해서 우리는 풀 건데 그러면 이 안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먼저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정석 방법을 하는 거 먼저 할게. 절대값이 보이지? 뭐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0 돼버리니? 1이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 이상일 때 항상 0 이상이 되는 것이 는이 붙어야 돼. 0 이상 되는 거. 자,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이 절대값 안에 거는 그대로 풀리겠니? 반대로 풀리겠니? 반대로 풀려요. 그렇지. 그래서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부호 반대로 풀리겠네, 식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x 만들어진 거야. 전개 갈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하고 x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되니? 3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 됐네,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출발했던 전제 범위 얘와 답에서 나오는 범위 얘와 이 두 개의 겹쳐지는 공통 범위를 우리는 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 이상이고 x 값이 1보다 작다라는 게 첫 번째 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됐니? 두 번째 갈게. 1 이상이면 그대로 풀리겠지 당연히. 제가 0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2 x-1 되고 x 그러면 2x-2 x 그러면 x 값은 뭐가 된다? 2 이하가 나왔네, 그지? 자,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출발한 범위와 우리가 구한 해의 범위에 이거 두 개의 똑같이 공통 범위를 구한다. 그러면 공통 범위는 1 이상이고 2 이하다. 이렇게 딱 튀어나왔다. 됐니?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만 보자.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끊었을 때는 나온 해와 원래 출발한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고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거 두 개의 범위를 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뭐냐면 3분의 2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1보다 작은 것까지 했어. 근데 1 이상을 또 쭉 가다가 2 이하까지 오는 거니까 얘 두 개를 합해버리면은 이렇게 돼서 2 이하. 우리가 찾는 거는 요 범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들어간 정수는 몇 개니? 2개. 1, 2,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어진 범위에서는 각각 공통의 범위를 구하고 거기서 나온 최종적인 범위는 합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얘도 잘 봐요.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숫자로만 나와 있을 때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자, 서술형이면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얘가 무슨 부등호라고 했니? 사이값. 자, 그러면 일단 절대값만 남길게. 절대값 x-1 되고 여기를 2분의 x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지? 그럼 숫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했던 방법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가운데 있는 x-1은 부호 그대로 한 2분의 x보다 이렇게 되고 부호 반대로 한 마이너스 2분의 x보다 이상이다. 요거 이해되니?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개가 있으니까 요거 먼저 해야 되겠네. 넘기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1. 여기서는 x 값이 뭐 나오니? 2분의 3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얘를 넘기면 2분의 1x 되고 1. 그럼 여기서 x 값이 2 이하 나왔지?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겹쳐지는 범위이니까 얘가 딱 튀어나오죠? 그래서 식이 있더라도 사이값 가장자리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객관식이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근데 서술형 때문에 정석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괜찮니? 됐습니까? 네. 몇 번 하나 더 풀까? 1313 풀고 싶습니다. 1313? 그래. 방금 사이값 했으니까 가장자리 나왔네. 다 눌렀습니다. 좋았어. 깜짝아. 잘 봐. 정석 방법으로 푸는 방법은 알겠죠? 자, 얘는 무슨 부등호 방향이니? 가장자리. 그러면 3x-6이라는 것은 요거 부호 반대보다 어떻게 된다? 2야. 그리고 3x-6 3x-6이라는 것은 부호 그대로 한 것보다는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 또는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 가볼게. x 넘어가니까 몇 x? 4x 됐지? 그 다음에 5가 됐네. 그러면 x는
4분의 5보다 2하다. 또는 얘가 넘어가면 얘는 2x 7. 그럼 x는 2분의 7 이상이다. 이렇게 됐네,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은 1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요거 이하의 자연수는 몇 개 있니? 1, 1개. 얘 몇 점 얼마니? 3.5지. 그러면 자연수는 4부터 10까지 몇 개? 6개. 헤이. 5. 아니 6개. 손가락으로 세. 6개 맞죠? 7개 7개지? 네. 3까지 아 아니구나 4부터잖아. 맞지? 재수. 그러면 총 몇 개니? 8개. 8개. 여기도 4라고 써 이거 설명은 기억나니? 아, 네. 예. 납니다. 안 적어도 돼? 예. 네. 그래도 먹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팔운동을 위해서. 자, 정리할게, 그러면. 와, 팔 운동 엄청 되네. 둘 다 는이 붙어 있을 때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했니?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한쪽에만 는이 붙어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 A. 둘 다 는이 없으면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렇지. 근데 못해 이걸? 또 하려면 또 손으로 써야 돼요. 뭐? 아, 이 정도는 산수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산수기가. 쌤 이거 그래프로 푸는 것도 그래프로 풀어도 돼. 상관없어. 근데 그래프로 풀 때 대부분은 그냥 10번 유형 이상을 그래프로 많이 풀지. 근데 요거도 그래프로 풀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절대값 그래프가 V자니까 탁 해가지고 그렇게 상관없지. 근데 얘는 이게 좀 더 빨라. 그림보다는. 어차피 식을 우리는 그대로 푸는지 반대로 푸는지 해야 되기 때문에 9번 유형까지는 그냥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낫고 2개 있을 때는 그림으로 하는 게 더 낫고. 축이 방정식. 이렇게 근데 절대값 축이 절대값에 뭐라 그래? 이차함수에 절대값이 들어가면 기억났다. 혼자 얘기하고 혼자 하고. 기억났다. 내가 필요 없구나 너는. 기억해냈어요. 그래. 자, 10번 유형 갈게. 절대값, 아까 전에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은 서술형할 때 범위가 몇 개였니? 2개. 2개였지. 절대값이 2개 있으면 범위는 몇 개니? 3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각각 공통 범위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자, 그런데 자, 몇 가지를 그림으로 좀 풀 테니까 잘 봐요. 저 식에서 일단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이 몇 개 존재하니? 2개. 2개. 숫자는 뭐니?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2지. 그럼 저걸 풀 때는 첫 번째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2 이상이고 x값이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값이 2 이상일 때, 아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풀리느냐 반대로 풀리느냐 해서 범위를 해서 공통 범위를 부과하고 마지막에 합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봐봐, 우리는 얘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2고 얘가 0으로 만드는 값이 2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식으로 그래프로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y는 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6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y는 6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 찾으시오.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하는 방법, 2하고 마이너스 2 중에 뭐가 더 작니? 마이너스 2가 더 작고 2가 더 작지?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 축 카드식은 이렇게 만들어. 자, 일단 요 노란색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오니? x 두 군데다가 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뭐가 돼? 4가 되지. 2를 둘 다 집어넣어봐. 뭐 돼? 4가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높이가 4가 나오고 2를 집어넣어도 높이가 똑같이 4가 나오네. 괜찮니? 그러면 이 절대값 두 개가 플러스로 연결됐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편하다고. 자, 왜냐면 봐봐.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 어떻게 풀려야 돼? 반대로 풀리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풀리고 얘 어떻게 풀려야 돼? 반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풀리겠네? 그러면 요 그래프 식이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x가 되겠다는 뜻이네, 그지? 근데 2보다 커버리면 저거 둘 다 어떻게 풀리니? 그대로 풀리지.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면 식은 합하니까 뭐 돼? 2x가 되네? 그럼 이 그래프의 식은 뭐가 되냐면 2x의 그래프 식이 된다라는 뜻이야.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할 것은 요걸 판단하는 거야. 요 높이가 4래. 그럼 6이란 높이는 당연히 요거보다 높아서 얘가 y는 6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요 지점의 x값을 찾아야 돼. 요 마이너스 2x가 6 되는 x값 뭐니? 마이너스 3. 그러면 요 값은 얘가 6 되는 x값 3. 그러면 6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여기 그래프가 6보다 아래쪽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래서 그림으로 풀면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풀 수는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겠니? 자, 요거 잘 그려 놓으시고. 손풀이에는 서술형도 중요해서 해설에 있는 그 범위 나눠가지고 식으로 된 거 그냥 갖다 붙였다. 아, 그것까지 내가 적기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해설 잘라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그냥 갖다 붙였어. 대부분은 다 그림으로 풀 거고. 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절대값이 두 개가 있고 플러스로 연결됐네, 그지? 근데 x의 개수가 어떻니? 1로 똑같지? 1로 똑같으면 얘들아, 1로 똑같으면 얘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어. 이 한쪽씩만 하면 돼. x의 개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이렇게 오다가 상수함수가 되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 얘 하나만 구하면 요 간격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1 차이 나지? 그러면 요 간격도 당연히 1 차이 나서 3을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어. 이해되겠죠? 그래서 x의 개수가 같으면. 근데 다르면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같은 거 한 번만 더 연습 가볼게. 이건 처음이라서 좀 힘든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 이거 여기서 서술형을 안 나오기만 바라야 되는데.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서술형 나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을 갈게. 아까하고 다른데요. 하지만 얘를 넘겨. x 플러스 1은 냅두고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x 마이너스 3 하면서 10만 남기니까 아까하고 식이 똑같아졌지? 그죠? 다른 게 없다. 은차 잘 들어. 중요한 거야, 이거. 그러면 봤을 때 플러스로 연결됐어. x의 개수가 똑같아. 그럼 아까처럼 벌어진 가격이 어떻다? 똑같다. 됐지?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0으로 만드는 x값? 두 번째?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x의 개수가 같으면 가운데가 x축하고 평행한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됐니?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요 높이를 찾아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돼? 4요. 4가 되겠네. 3 집어넣어도 당연히 4가 되지. 그러면 우리는 y는 10을 그었어. 그대로 풀리는 게 더 편하잖아, 그지? 그러면 요쪽의 x값을 찾기 위해 3 이상이면 얘도 그대로 풀리고 얘도 그대로 풀리지. 그러면 요 식은 뭐가 되는 거야?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리겠네, 그치? 그럼 여기 x값이 뭐니?
6이 되겠네, 그지? 그럼 이만큼 간격이 뭐니? 3이요. 얘가 3이고 얘가 6이니까 3 차이 나겠지? 당했다. 그럼 여기 3 차이 나면 여기는 x값이 뭐니? 마이너스 4. 그럼 우리가 찾는 x값은 는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는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방법 되겠니? 요것도 그림 그려놔. 식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희 요번에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시간 부족해서 못 푼 학교들도 존재했죠. 특히 성일고나 정신여고는 어땠어? 정신여고요? 아니 성남여고 그래 자꾸. 성남여고요? 너희는 안 읽어본 문제가 있었어? 아니 그건 없어. 그건 없었는데 못 아니 근데 푸는 문제는 있었는 거잖아. 네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지금. 근데 성일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읽어보지 못한 문제는 발생했는데 너희는 그건 없었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네. 좀 분포되어 있었다 이런 정도지? 자, 그래서 x의 개수가 똑같고 하면은 저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을 하시고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거 밑에 거 보니까 얘는 x의 개수가 뭐니? 그런데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도 솔직히 상관없잖아. 그러면 뒤에 거는 4가 돼버리니까 달라져 버렸지. 그러면 저렇게 됐을 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할게. 저렇게 개수가 다르면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양쪽을 다 해줘야 돼 무조건. 그래서 한 번만 더 연습을 가보자. 자, 일단 작은 값은 뭐야? 얘를 이렇게 할까? 절대값 4x 플러스 6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되고 7 됐지? 그래서 작은 값을 앞쪽으로 난 거야. 얘 0으로 만드니까 뭐니? 마이너스 2분의 4. 얘 0으로 만드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선을 내리지. 자, 이제 가볼게.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얘는 0 되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4. 4 이렇게 나온다. 높이가. 여기는 2분의 1 집어넣으면 0 되지.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8. 8? 자, 그러면 요쪽이 4의 높이를 가진데 요쪽이 8의 높이를 가진데 그럼 원래대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됐었는데 얘처럼 개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왔다가 약간 빗다가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가운데가 x축하고 평행하지 않는 거야. 요건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부분은 높이가 몇인 놈? 7이지? 7은 4와 8 사이에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제일 오른쪽 그래프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겠지. 자, 그럼 가볼게. 요 그래프는 얘보다 작으면 얘도 부호 반대로 얘도 부호 반대로 괜찮니? 괜찮죠?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그러면 마이너스 6x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6 부호 반대로 1 그러면 마이너스 5 얘가 얼마를 높이를 가지는? 7의 높이를 가지는 x값을 원하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면 얘는 그대로 풀리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가 부호 반대로 풀리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뭐가 돼? 2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근데 그게 뭐가 되는? 7이 되는 x값. 그럼 뭐가 되는 거니? 0. 그래서 x값이 얘 이상이고 얘 이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가 좀 삐딱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니까 빼면은 당연히 2라는 정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네. 되었습니까? 네. 이 그래프로 푸는 방법을 못하면 1321번에 있는 고난도 유형을 전혀 풀 수가 없다,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해준 거야.
그래서 요거 쓰고 나서는 그걸로 가볼게. 고난도가 서술형으로 나면 어떡해요? 응? 고난도가 이런 서술형으로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지. 마지막 문제는 그럴 수도 있잖아. 헐. 그럼 재수 없는 거지 뭐. 거의 그림으로 할 수는 있어도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의 못 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슬프다. 시간이 없어 진짜. 너희 서술형 답안지에 그때 처음부터 처음부터 적었니? 아니면 시험지에 풀고 온 게 적었니? 서술형 1번은 그대로 적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0.5점. 미안해. 아쉬워. 왜 화를 내? 다항식이 더 쌤. 자, 봅시다. 절대값이 몇 개 있니? 2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이랑 4. 이거 괜찮니? 했던 거야? 앞쪽에서? 요거를 A로 생각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거가 즉 절대값 x-3 하고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2 이하다. 됐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보니까 쉽게 이해가 돼 있지? 그러면 모든 항에 1을 빼주면 아, 1 되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해도 되는데, 얘나 범위가 어떻게 되니? 0 이상.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지. 그러면 얘도 0 이상이지.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0 이상은 항상 성립하고 있네. 항상 성립. 그죠? 0 이상인 거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왼쪽은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얘만 생각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다시 이 개념하고 똑같지? 그럼 안에 들어있는 x-3이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다. 그래서 3 더해주면 x값은 2 이상이고 4 이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a고 얘가 b가 되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니? 6,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어렵다 절대값. 괜찮아. 몇 프로가 이해되니? 70? 좋다. 다음에 질문하면 또 조금씩 더 이해되겠지? 근데 요거 10번 유형에서 이 그림으로 하는 방법이 꼭 돼야 돼, 꼭. 1321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이거. 근데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 아니,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래프로 풀면 되니까 그래프. 이걸 가볼게. 자, 요거는 한 줄씩 같이 적을 테니까 잘 봐요.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볼까? A 자리에 뭐가 있니? B 자리에. n 플러스 4. 그치? 그러면 저 식을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괜찮지?
항상 이런 식으로 f에 뭐,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 자리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야. 어렵니? 이해되지? 됐지?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니까 뭐야? 0. 0. 얘를 0으로 만드니까 n. 아까하고 똑같지? x의 개수가 1로 똑같으면은 요 가운데는 무조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0 집어넣던 n 집어넣던 뭐가 되니? 요 높이가 뭐가 되니? N 플러스 아니 여기만 보는 거지. N 마이너스 N. 절대값이었으니까 n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됐니?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높이를 그려야 돼? n 플러스 4를 높이를 그리겠네.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다라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하나만 하면 되지. 그러면 항상 얘가 제일 편해. 그대로 풀린 거니까. 그러면 요 그래프의 식은 뭐니? 그대로 풀리면 마이너스 2x-n이라고 할 수 있겠네? 얘가 서로 같네? 그럼 x 값은 뭐 나오니? 2 플러스 N. 2 마이너스 2 2 플러스 N. 2 2 플러스 n인 거 되니? 넘기면 2n 플러스 4가 되니까 2로 나누면 n 플러스 2라고 되겠네?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2래. 그럼 요 간격이 뭐니? 2 차이 나지? n에서 n 플러스 2니까? 그럼 요 간격도 뭐라고? 그럼 여기가 x 값이 뭐야?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우리가 찾는 x의 범위는 얘 이상이고 얘 이하다 라고 할 수 있네, 그지? 아까 전에 는 두 개 붙어 있을 때 이 정수부터 이 정수까지의 정수의 개수는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뭐 하라고? 플러스 1이라는 뜻이야. 그럼 뭐가 나오니? n 플러스 5가 나오지.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5야. 그게 정수의 개수를 얘라고 지정했으니까 이게 n 플러스 5. 그러면 따라서 n 값은 10. 그래서 그림으로 풀지 않으면 어렵다. 그 답이 12예요. 뭐지? 왜? 뺀 다음에 플러스라는 거 아니야? n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뺀 다음에 플러스라는 거 아니야? 여기 는이 안 붙어 있네? 허허. 이거네?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뺀 다음에 1을 빼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여기는 3이 되겠네. 그러면 뭘로 바뀌나? 12가 돼야 되겠네. 오, 큰일 날 뻔했다. 는이 안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는이 안 붙는 거 요걸로 바꿔야지. 재밌는 문제. 자, 어려운 내용이니까 집에서 영상을 좀 잘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 와야 된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 11번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요. 절대값이 가질 수 있는 부호는 뭐하고 뭐를 가질 수 있다? 0 이상이기 때문에 0도 될 수도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절대값만 남겨. 플러스 4를 넘긴 거밖에 없어. 이해되지? 이해되지? 잘 봐. 얘는 0이거나 플러스다. 괜찮니? 맞죠? 좌변의 부호. 자,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겠대. 그러면 여기에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0은 마이너스보다 크다 되니? 아니요. 돼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되니? 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성립하네.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얘가 0이면 0은 0보다 크다가 되니? 할 필요 없지. 얘가 플러스면 0이 플러스보다 크다가 되니? 안 되지. 그럼 얘 얘기만 하면 되네? 네. 그래서 K-4가 0보다 작은 음수이면 된다. 됐니?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뭐라고? 요거니까 정수의 최대값은 3. 됐니? 어렵니? 또 가볼게. 자, 똑같이 갈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똑같이 얘는 0이나 플러스다. 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아까 전에 여기서 안 되는 거 있잖아. 그거로 만들어야 되거든?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 아니요. 네. 존재하지 않아요. 0이 음수 이하다. 안 되지? 플러스가 음수 이하다. 안 되지?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네? 그러면 얘가 0이면 0은 0 이하다 되니? 가능하지? 그럼 해가 있는 거야. 해가 있는 거고 플러스가 0 이하다. 안 되는 거지. 그건 해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또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으면 되네. 그럼 K 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렵니? 한 번 더 갈게. 자,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중에 마지막.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있기만 하면 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만 하면 돼. 자, 여기가 절대값 x-3 3k 마이너스 12 얘는 뭐나 뭐밖에 안 된다? 0 또는 플러스지. 자, 그러면 해가 있기만 하면 돼. 자, 얘가 마이너스면 가능성 있는 게 있니? 아니요. 둘 다 안 되지. 안 돼. 얘가 0이면 가능성 있는 게 있니? 0이 0 이하 얘는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플러스면 다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가능한 거네. 0이어도 되고 플러스여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3k-12가 0 이상이다. 그래서 k 값은 4 이상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4.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 무조건. 이것도 절대값을 풀어서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 자, 좀 정리해봐라. 어렵다.